자, 이번에 고려 인종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이자겸의 난인데요. 이자겸의 난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이자겸이 경원이 씨 집안이죠. 이 사람이 이 경원이 씨 집안, 그러니까 인주이 씨죠. 인주이 씨. 예. 자, 이 경원이 씨 또는 인주이 씨 집안이었던 그 이자겸의 집안 자체가 11대 문종 때부터 17대 인종 때까지 80년 동안 5명의 왕에게 그 9명의 왕비를 들여서 외초로서 당대 최고 가문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자겸도 그때 이제 그 이자겸의 두 번째 딸이 이제 예종의 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인종이죠. 인종에게는 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인종에게는 이제 자기의 세 번째, 네 번째 딸을 왕비로 드렸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렇죠. 인종 입장 올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콩가루 집안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뭐야? 그러면 그 고모죠, 고모. 예, 고모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죠. 자기 어머니의 그 동생이니까 고모를 이제 받았는데 이 근친혼이죠, 근친혼.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 근친혼이 그 당시 왕실에서 널리 확산됐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의 도덕적 관점에서는 비난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기 기반을 닦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자겸이 자기 외할아버지고 또 자기 그 장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이자겸의 정행이 심해지니까 인종도 이자겸을 싫어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걸 눈치챈 인종의 측근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김한 같은 그 세력들이 그 뭐냐면 이자겸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자겸이 그 당시 척추경이라는 이런 장군과 결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경과 척추경을 이제 노리려고 이제 제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자경과 척추경으로부터 역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궁궐을 불태우고 반대파를 제거한 이자겸을 인종을 이제 이자겸은 이제 인종을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18자 위양이나 도참설을 퍼뜨려요. 여기 보시면 자 18자 위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8자는 이 파자를 이자를 파자시킨 거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말은 뭐야 이거는 네. 이 씨가 이제 왕이 된다. 이씨 이자겸의 욕을 파자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18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18자가 왕이 된다. 이 씨가 이자겸이 왕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참설 내세워서 이제 왕이 참다는 음모를 실책하게 되고 그 당시 자기 집에 있던 인종을 독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딸 시켜서 뭐냐면 인종을 죽이려고 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딸이 좀 착했는지 그 뭐냐면 자기 아버지대로 시키지 않고 그 독약을 버렸다고 하죠.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때 이제 정지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 척추경하고 이자경의 내분을 이용해서 갈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자경을 치고 그 다음에 척추경을 쳐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어, 이자겸을 나를 진압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자겸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외할아버지잖아요. 왕의 외할아버지고 하니까 멀리 이렇게 기함을 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인주 이씨 집안이 이때 대거 몰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자겸 나는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이쪽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자겸이 이제 권력을 누릴 때 이때 금나라가 근신 관계를 요청해요. 예, 그걸 수용했죠. 이자겸이. 그럼 이자겸이 왜 금의 이제 4대 관계를 수용했냐? 이거는 앞에 이제 그 강조 때문에 그래요. 예, 강조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거란족과 대립을 하다가 결국엔 거란족과 그 싸우는 과정에서 죽게 되잖아요. 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자금 입장을 때는 대내적인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의적인 안정이 필요했던 거야. 괜히 금나라와 마찰을 빚어가지고 강조가 이제 그 거란하고 싸워서 죽은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자기 권력을 놓칠 수 있다. 그래갖고 대신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의 어떤 사대각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예,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형세론적 사대론이야. 이소사대에 입각한 형세론적 사대론을 냈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대륙의 어떤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사대의 대상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세론적 사대론을 내세워서 이런 이제 금의 사대 관계를 먼저 받아들였다. 정권 안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 보면 독자적 언어 사용도 그때 논의가 됐는데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금이 노예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요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럼 이자기에 나오면 배경을 보면 인주 이씨 집안, 경원 이씨 집안이 이제 가문을 독점하자 권력에 소외됐던 이들 견제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문벌 귀족 세력 간의 어떤 다툼, 그리고 문벌과 그 당시 인종의 측근 세력과의 다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왕권 수호 포병하는 하급 관료와 무장들이 주도하여 이자금 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김찬, 안보린, 지룡의 사주를 받은 상장군 책탁, 오탁 등이 무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궁정에 들어가 이자경 세력과 세력인 방부상수 척추신, 척순, 김정분 등을 죽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언급됐던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김찬, 안보린, 지호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누구냐? 왕의 측근이야. 측근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통 그 왕들은 그 당시 이제 그 개경 귀족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측근들을 등용했어. 이런 측근들 출신이 보면은 대부분 개경 출신이 아니라요. 뭐 개경 출신은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경 출신들이야. 그 당시에는 서경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서경 인원들에게 쿼터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개경보다는 서경 세력들 많이 등용해가지고 이 왕의 측근 세력을 포진해서 개경 문벌귀족 세력을 견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 김찬이라는 인물이 한번 나왔죠. 기출 문제에. 자, 그 이에 이제 이자경 일파였던 일파의 척주경과 척주경이 무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헌하사 승려 의장 그 항마군을 헌하사 승려 의장과 항마군을 무장하여 이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승병들이 있었어요. 승병들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이들을 이용해 갖고 결국 측근 세력들 다 제거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을 이제 그 장악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자동하고 이제 이렇게 석준경이 같이 있었는데 여기 떼어냈죠. 떼어냈고 결국에는 이자겸을 사로잡아서 유배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척춘경도 쳐냈죠. 그러면서 인주 이시세에게 몰락을 했다. 네, 여기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정들 전개 과정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있고 이거 항마군을 무장하여라는 게 맞겠죠? 이게 오타가 됐네요. 예. 제가 나중에 여기 그 서브노트를 좀 대규모 개편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좀 약간 임용 시험에 없는 내용들 안 나올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래. 예. 그래서 좀 나중에 좀 개편을 할 거야. 내년에 작업을 해갖고 예. 자, 그 결과 난을 거친 후에 중앙정계의 새로운 변화 없이 여전히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독차지해.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그 경원 이씨 집안과 다른 문벌 귀족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인주 이씨 집안이 없어진다고 해서 뭐 문벌 귀족이 대거 몰락한 게 아니죠. 예. 또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문벌 귀족들 등장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집안이 경주 이씨 집안이죠. 김부일, 김부식을 대표되는 경주 김씨세력들이 등장했다. 예. 김부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삼국사기로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벌 귀족 안에서 자기끼리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하급 지배층이 새롭게 정계에 진출하기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비록 진압됐지만 이걸 가정해서 이제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문벌 귀족의 정치 주도권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종이 유신지교라는 그 것을 공포했어요. 예. 자, 유신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메이지 유신 아시죠? 메이지 유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연년에 일어난 메이지 연도에 일어난 메이지 초강 때 일어난 어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걸 그 개혁 정치 이거잖아요. 그래서 낡고 그 뭐냐면 낡은 정치를 없애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거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조선 초기 때 그 문제에서 유신지정, 새로운 정치, 낡은 고려 시대 때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유신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하기 위해서 유신지교를 내렸는데 그 목표는 왕권의 회복, 정치기관 향립, 기층사회 안정을 도모한 민생 규율 정책 시행, 국방 강화 이런 것들이요. 자, 기층사회 안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유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민들을 이제 뭐냐 다독이고 정착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국방 강화는 그 밑에 이제 금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연상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종은 서경 출신 정지상을 기용했어요. 예, 정지상. 대개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왕들 12세기 때 왕들은 서경 출신들 신진세력도 많이 기용을 했어요. 예, 이들은 이제 서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서경 커터제가 있잖아. 그래서 정지상을 기용했고 정치개혁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정지상하고 연결된 이제 모총도 이게 서경파죠. 이 모총도 이용해서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농 역전 해가지고 농사를 권하고 이런 것들 해서 백성의 식량을 넉넉히 하고 관리를 침탈 방지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모총의 난을 보죠. 자, 정지산의 추천을 모총이 이게 들어오게 되죠. 모총이 이제 왕한테 이제 가서 어떤 의견을 했냐면 개경의 지덕이 세하고 서경의 지덕이 완성한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풍수지에서 지기세왕설이라고 해요. 지기세왕설은 뭐냐면 풍수지에서는 땅의 기맥, 땅의 어떤 기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개경같이 이제 여기 땅의 지기가 되게 높았어. 기가 되게 셌죠. 근데 너무 왕이 한 곳에 머물다 보면 이게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쇠퇴하면 이제 개경의 지명이 쇠퇴하면 다른 데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선으로 온 게 서경이야. 서경은 이제 지덕이 왕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쇠퇴한 지기가 쇠퇴한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서경길지설이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길 거다. 이런 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승려 모총이 개경의 지덕이 세하고 서경의 지덕이 완성함으로 서경으로 천도하면 36개국이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풍수지휘설 내세워서 서경총도를 주장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기출문제 풀 때 얘기하기 낫겠네요. 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금과 사대관계를 비판하고 금정벌 및 친재권을 주장해요. 그때 이제 모총, 정지상, 백수왕들이 서경파들이 금정벌, 청재권을 주장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도는 이 정치 의도가 있겠죠. 풍수이설 이용해갖고 사대적인 어떤 개경 문벌귀족 정치에서 벗어나서 서경에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하고자 했다. 경과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인종도 그 말을 듣고 혹해서 괜찮네 하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평양에 대학원을 건설하고 그다음 팔성당이나 토착신숭배 신당을 팔성당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팔성당은 그 전국 각지의 산천이나 이런 곳에 뭐냐면 이름을 보살이나 부처의 이름을 붙여요. 예, 그래서 이제 토착신을 일종의 보살과 부처로 이렇게 결합을 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 팔성당은 토착신하고 이게 뭐냐면 불교가 결합된 형태죠. 예,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팔성당 관련돼서.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천도를 하려니까 당연히 이제 개경을 기반으로 하는 문벌귀족들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국왕도 점차 이제 처음에 관심이 있다가
천도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갖고 실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묘총이 이제 그 당시 그 인종이 한번 평양에 왔는데 여기에서 좀 약간 주작질하죠. 그래갖고 그 밑에 그 대동강 밑에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머금는 그 떡을 여기 밑에 가라앉히게 하고 그걸 이제 왕이 왔을 때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 기름이 둥둥 뜨니까 이제 무지개처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제 이상해서 그 밑에 그 잠수를 시켜갖고 그 밑에 가니까 이게 떡에 기름이 막 담겨져 있어. 그래서 아 이거는 조작질이다 밝혀지면서 이제 야고 그 순전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모청이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국호를 대이라고 하고 연호를 청기라고 하고 술수도 청견춘이라고 해갖고 이제 반란을 불리키죠. 그리고 이때 이제 서북 지역의 농민들도 많이 이제 가담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볼 수 있냐? 자, 충견충의견이라는 것은 보면 청견충의견 제 발음은 좀 엉망인데 청견충의견이라는 건 하늘이 보낸 충성스러운 부대라는 뜻이야. 그리고 청계라는 뜻은 뭐야 하늘을 연다는 뜻이죠. 나름대로 자주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주의식. 자, 그렇지만 김부시 이끄는 강군에 의해서 곧바로 공격당하고 서경이 함락되고요. 자, 김부식 입장에 올 때는 이 사람은 유교 이념에 되게 충실하죠. 유교 이념에 충실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고 유교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청이 내고 있는 서경 도창 같은 사상들은 그러니까 풍수 도창 같은 사상들은 맞지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김부식에서 진압됐고요. 그리고 김부식이 이제 이 서경천 모청의 난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요청에 났더니 민심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정신을 입각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목적에서 만든 게 뭐냐면 삼국사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무징불신 부업 개론낭신 막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뭐냐면 모청이 뭐 길지선이니 서경길지선이니 풍수도참이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버대니까 사람들이 막 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합리주의 정신을 통해서 이걸 사회 통합하려고 삼국사를 쓴 거야. 이 배경 중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요. 예전에 이제 평양에 분사제도가 있었죠. 분사제도 좀 나중에 따로 설명할 텐데 분사제도가 뭐예요? 개경에 있는 간직제도 그대로 평양에도 옮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2의 뭐 개경 같은 역할을 맡는 게 분사제도인데 이 평양의 분사제도를 폐지한 게 아니라요. 폐지도 했는데 잘못했고 폐지한 게 아니라 약화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폐지한 거는 조이총의 난이에요. 조이총의 난. 네. 그래서 약화시키고 그다음 예전에는 서경의 인원 중에 일종의 이제 커트젤 CC에서 뽑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안 뽑죠. 예. 서경의 인원을 커터제 뽑는 것을 뭐냐면 중지시키면서 이걸 계기로 서경세력들이 대거 몰락해요. 그래서 서경세력들이 한때 이제 개경세력에 비해서 권력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권력을 좀 약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노총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경세력들이 이제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이총의 난 때 폭발돼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상경제가 개경 중에 삼소제도 변경이 됐다. 이렇게 있고 상경제는 서경, 개경, 남경 세 곳을 이제 중시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있는데 이것이 개경 중 삼소제로 바뀌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상경제가 개경 중으로 바뀌어서 삼소제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이런 것들 돋버리면 지기세양설 입각해서 뭐 서경길지선, 남경길지선 하니까 아예 개경 쪽으로 옮기게 된 거야. 그래서 상경도 마찬가지로 이걸 왜 뒀냐면 지기세양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왕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개경에 머물러 있으면 이 지기가 개경에 쇠퇴하니까 가끔씩 서경이나 남경도 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 거죠. 원래 이게 동경이었다 남경 바뀌었죠 이게 숙종 때. 자 잠깐만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개경으로 옮김으로써 뭐냐면 직위세왕선을 이제 도민을 이제 서경, 개경, 남경을 두지 않고 수도 주변으로만 옮긴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냥 자소, 우소, 북소 이런 식으로 잠깐 옮기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도의 성격이 강하죠. 지리적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의 성격이, 왕이 개경 주변에서 그냥 잠깐 머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거야. 이거는 직위세왕선에 입각해갖고 좀 요거는 좀 큰 데서 남경을 가갖고 서경 가는데, 요건 직위세왕선에 영향을 받지만 요거는 개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서경세역과 남경 쪽에 수도 천도하다는 의견을 잠재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둘 다 그 직위세왕선이지만 요거는 좀 약간 큰 범위고, 요거는 개경안으로 축소시켜서 왕이 잠시 이거했던 걸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자경난과 모충의 난을 보면요. 자, 일단 이자경난과 모충의 난은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대립 갈등으로 나타난 거죠. 예. 이자경난은 이제 문벌 귀족 세력 간의 어떤 대립 갈등. 그다음 묘충의 난은 그 문벌 세력들과 개경 세력들과 그다음에 서경 세력들의 어떤 대립 갈등 있죠. 그리고 과거를 통해 새롭게 진출한 지방 출신 세력들. 대개 보면 이제 과거에서 볼 때 커터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요걸 서경 세력들이 많아요. 자, 그 세력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벌 귀족과 대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사회의 이제 보수적인 경향이 더욱 강해졌고, 그 결과 문벌 귀족 사회 동요가 심화됐고, 여러 차례 반란을 진압하면서 지배층의 하위에 있는 무신들의 실력이 양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종을 보죠. 의종은 이 사람이 왕이 될 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많았어. 예, 많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의종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좀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충의 서균천도 운동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윤원이라는 사람이야. 윤간의 아들 윤원이. 네, 윤원이. 이게 윤간의 아들이거든요. 파평 유씨 집안이에요. 네, 윤간의 아들이죠. 네. 이 사람을 좀 설명할게요. 윤간의 아들인데, 야, 이 사람이 이제 파평 유신 집안이니까 딱 보니까 이제 개경 문벌 귀족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다른 그 개경 문벌 귀족과 좀 달라. 상대적으로 좀 자주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은 이제 개경 문벌 귀족이었던 김부식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예. 그래갖고 이제 김부식이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모총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모총이 일어나니까 이제 윤원이가 평상시에 정지상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모아서 그 이 사람을 저쪽 이제 뭐냐면 강주 목사로 자천시키거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 자, 하여튼 있는데, 그러면 윤원이는 그 당시 이제 또 서경파로 분류했던 사람도 있죠. 예. 묘총 있고 정지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이런 사람들하고 입장이 똑같냐? 그것도 아니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자, 일단은 김부식 입장, 김부식과를 대변하는, 아이고, 김부식을 대변하는 그 문벌 귀족들은 일단 친재 경원 같은 걸 안 해. 이거 왜 하냐? 금난을 자극시킬 수 있다. 괜히 쳐들어올 수 있다. 명분만 제공된다. 그리고 얘들도 이제 뭐냐면 서경천도도 안 하죠. 서경천도나 금국정벌 이런 것도 뭐냐면 주장하지 않죠. 근데 이 묘총과 정지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친지 건호하자 우리도. 그리고 서경천도하고 금국정벌도 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원이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야. 예. 이 사람은 친지 건호는 인정해요. 우리도 이제 그 고려 초기 때부터 황제층하고 연호를 한 것처럼 똑같이 하자. 금나라 이제 자주적 의식을 내세우자. 근데 이제 요건 다르죠. 서경촌도는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정도도 반대하죠.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윤원이 모청과
그다음에 김부식 간에 이런 그 입장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교과서에서 그거 언급했었어요. 09년 개정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윤원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윤관의 아들 윤원이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신채호죠. 신채호. 우리가 이제 신채호를 보면 마치 이게 제일 일천리에 일어난 제일 대사건이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대 자주족이 사대족 바뀌었다 해갖고 마치 묘총의 난을 마치 만약 좋게 평가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신채 글을 잘 읽어보면 그 묘총이나 정지상의 일파들 비판해. 예, 이들의 권고만동 때문에 뭐냐면 우리의 혁신적인 기풍, 자주적인 기상들이 죽었다. 빨리 김부식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좀 자중했어야 되는데 권고만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윤원이 같은 합리적 의견들이 묵살당했다. 그렇게 인자죠. 오히려 이런 그 모총의 난 때문에 김부식 같은 보수파들의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 이 자주적 기상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일천리 제일 대사건이라고 이제 한 내용이 그 묘총 김부식을 비판한 뿐만 아니라 묘총의 권고망동한 그 행동도 비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신채호는 묘총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묘총을 상당히 비판했다. 김부식한테 공격거리를 제공해줬다. 그래서 윤원희 같은 이제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윤원희, 윤관의 아들 윤원이 09년 기출문제 나왔죠. 09년 기출문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의종을 보죠. 의종. 자, 의종은 왕위가 될 좀 자질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종이 퇴자했을 때 이 사람을 이제 왕이 자질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바꾸자 이렇게 의견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왕이 됐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의종 때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집권하자마자 이제 왕권 강화를 좀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김부식에 의해서 억제됐던 칭제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복구해야겠다. 김부식은 이 사람은 이제 칭제 같은 거는 안 하려고 하죠. 칭제나 신제권을 반대했던 건데 근데 칭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항제국 체제를 약간 의식적으로 복구하려고 했다. 항제를 칭하지 않았지만 항제국 체제를 나름대로 예전에 항제국 체제 있죠. 내재 요양 체제 요걸 복구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세력들 육성했어요. 근데 이게 이 측근 세력들이 되게 그 집안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집안 출신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측근 세력들 육성했는데 내시나 무신 같은 한미한 자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주의할 건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려시대 내시는 한간들이 아니었어요. 예,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얘기고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내시는 이제 한간을 등용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내시가 꼭 한간 이런 의미였지만 이 당시 내시는 일종의 왕의 비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출신도 상당히 그냥 높은 집안도 많아요. 문벌 귀족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요때 등용된 내시는 뭐 고위직 관료도 있지만 문벌 귀족도 자제들도 있지만 좀 직급이 좀 낮은 그런 애들 많이 등용했다 그런 것들이죠. 자 무신세력들인데 이제 무신세력들 등용했는데 오히려 무신세력들한테 쳐내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잖아요. 자 그리고 친위군을 장악했다. 친위군 권룡군에게 권룡군에서 하급장교를 발탁 은총을 베풀어 장악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 뭐 위기질서가 혼란했다. 뭐 이렇게 천한 출신들 많이 등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거기서 군 내부에 위기질서가 무너졌다. 있는데 뭐 이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생원실을 처음 시행했고 이건 과거제도 할 때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무리했죠. 무리한 이제 그 토목공사 사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여러 이궁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인들 불만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기은색이나 벌공사 같은 걸 파견해갖고 백성들의 침탈이 이제 심화됐고요. 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의종의 정치는 막판 정치였다.
정치를 잘 못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무인 정권, 무신 정권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 집권기로 넘어갈게요. 무신 집권기. 자, 정권은 어떻게 일어났냐? 의종 24년에 일어났죠. 24년 7월 달에 그때 왕이 이제 의종이 보론을 갔어. 그 보론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신하들과 놀고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옆에서 무신들을 세워놓고 그 뭐냐면 경비를 하게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신들 보고 이제 의종이 좀 약간 얘들도 좀 뭐 상품을 좀 줘야 되겠다 해갖고 수박키를 시켰어요. 수박키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또 술을 먹이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옆에 왕을 이제 보필하고 있던 이구가 좀 이게 불만을 품게 된 거야. 왜냐면 지금 문신들은 훔쳐뭉쳐 놀고 있는데 우리 무신들 수박이나 시키게 하고 여기에서 괜히 그 뭐냐면 와서 쪽쪽 굶고 이게 호의만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구가 이제 그 친구들 이의방하고 가갖고 그 뭐냐면 짜갖고 거짓 왕명을 만들어서 순검군을 이제 모집을 해갖고 그 뭐냐면 보론을 공격을 했죠. 예, 그리고 그때 그 보론에 있었던 그 문관 관료들 다 죽여버린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얼굴마다 뭐 누굴 내세웠냐면 정중부를 내세웠죠. 그래서 요때 이제 보요는 사태에서 이고 그다음 이방원, 이방이죠. 이방원이다. 네. 이고 이방 그다음에 정중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고와 이방이 이제 주도를 했죠. 예. 근데 이 이고와 이방이 그때 계급이 좀 낮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직접 나서준 가성이 심도 없고 그 당시 상장군이었던 정중부를 내세웠죠. 그래서 정중부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얼굴 마담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두 중에 이제 성공하고 나서 싸우죠. 그 이구가 죽고 또 정중부가 싸웠고 이방을 쳐내고 정중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무신 정권의 배경을 볼게요. 배경을 볼게요. 자, 무신 정권의 배경을 보면 귀족 세력의 사회 동요와 분열, 이자겸 난과 모청의 나눔 등 지배층 사이 갈등이 폭발되면서 이 무신과 군인들에 대한 어떤 통제를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 후 세력대 문벌 귀족대 세력 도청으로 사회가 보수화됐고, 자, 요거는 아마 이자겸의 난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신에 대한 차별 대우를 보면요, 그 당시 무반은 정 3폭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장군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재상이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군사행정을 담당한 병부의 판사나 상서는 모두 문관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출정군이나 이제 이런 것들 높은 그 사령관, 군사권을 갖고 있는 사령관들은 무관한테 안 줬어. 문관한테 줬어. 왜 그러냐면 그 무관한테 줘버리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나 뭐 출정군이나 이런 사람도 다 뭐냐면 출신보다 문관 출신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김부식 같은 사람이죠. 김부식도 이제 문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묘총의 난을 진압하는데 총사령관이 됐잖아요. 예. 이 양계의 병마사도 문관이 차지하죠. 예. 문관이. 그 외적에 위한 출정을 편지할 때도 지휘부, 원수, 본수 다 문관이 차지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송나라에 영향을 받아. 송나라. 송나라 보면 이 송나라 문치주의를 내세웠잖아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송나라도 그 당시 중추원에도 제일 높은 추민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출정군 장군들 총사령관은 무관을 임명 안 해요. 문관을 임명해.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고려에 영향을 줬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그 웬만한 이제 군사령관들은 대개 보면 무관보다는 문관을 임명해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무관은 없었고 그다음에 칠제 중에 무학제라는 걸 뒀지만 국법 폐지됐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렇게 차별받는 데 반해서 무신들의 세력들이 좀 커졌는데 왜 그러냐면 거란이나 여진과 전쟁을 통해서 현실적 세력이 더 확대됐는데 자기들의 힘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게 사회적으로나 이제 정치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천대받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야. 예. 그래서 원래부터 천대받던 세력들이 반란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가 실력은 요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는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급군인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 불만을 느꼈고 하급군인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어. 이는 유사시에 전쟁을 동원됐으며 평상시에 각종 공역에 동원됐다는 거. 뭐 전쟁에 동원된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각종 공역에 동원됐다는 게 문제죠. 요거는 좀 삭제해 주세요. 전쟁에 동원되는 건 당연한 거지. 군인들이 그러면 뭐 그 전쟁 동원하려고 만든 거지. 왜 괜히 군인들 고용을 왜 했겠어요. 예.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한테 지급받는 군인제를 빼앗기거나 받지 못했다는 거 등등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종 10년 이후에 거란과 한전이 끝난 후에 의종의 일까지 15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의 지위가 이제 또 하락됐고 태평호문의 군주의 의존 치세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을 중시 여기고 무를 좀 경실했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또 뭐냐? 앞에 이제 권한과 여진의 전쟁을 통해서 현실적 세력이 확대됐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전면전이 없었다는 거야. 이거 150년 동안. 거란처럼 이렇게 들어와갖고 대규모 군사적 침략을 받아갖고 그 당시 막 그 전국이 이제 전쟁터가 되는 전면전이 없었고 다만 국경 부근에서 이렇게 여진족이나 거란족 같이 이제 뭐냐면 그 여진족 같이 이제 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약간 국지적인 형태 있죠? 이런 것들만 좀 있었다는 거죠. 예,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에다 여기다 좀 더 적으세요. 여기다가. 예. 현실적 세력에 걸맞는 정치 사회적 진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현실은 요만큼 되게 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좀 낮다 보니까 그 불만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쯤에 했던 내용도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무신 정권의 변천 과정을 볼게요. 자, 무신 정권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초기 형성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확립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박 마지막으로 쇠퇴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초창기 형성기 때는 이제 그 집권자를 보면요. 앞에서 이제 처음에 일어날 때는 의방 저기 의방 이고 그다음 정중보가 이제 일어났다고 했잖아. 근데 의방과 이고가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죽고 정중보가 권력을 장악하다가 정중보가 26살 때 경대성한테 죽어. 근데 경대성은 이제 좀 집권하다가 이제 뭐냐면 병으로 죽죠. 그래서 경주에 있었던 이민이 올라가서 집권하게 되죠. 그 이민이 최충원한테 죽죠. 그래서 최충원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4대 동안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최희가 이제 김준한테 죽고 김준이 이민희한테 죽고 이민희 이제 그 아들 이민우가 이어졌다. 이민우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뭐냐면 다시 그 왕정복구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형성기를 보죠. 자, 형성기는 정중보, 경대선, 이민 이렇게 단계예요. 예. 여기 있는데 초창기 때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쿠데타를 딱 일어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무인 정권이 이제 독전 지배국 기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상장군들이나 대장군이 모여갖고 합의했던 기구가 있어.
이 중방에서 온 거야. 그래서 중방을 중심으로 했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지배 기구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제 그 뭐냐면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서 어떤 군사적 문제를 논의했던 그 회의체가 있었어요. 이게 중방이죠. 그거 외에도 그 밑에 장군들이 논했던 장군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의들이 모여서 교의방도 있고, 산원방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독자적인 사병 집단에 의존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그 뭐냐면 그 거느리는 부대들은 공병으로 이렇게 조직화되지 못하고요. 되게 문객이나 이런 가동들이 이제 여기 달라붙어서 이들이 사적 무력에 이제 의존했다. 예, 얘네들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무인집정의 지위가 불완전했죠. 무신세력 때 반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신상호 간의 정권 다툼도 있었고, 권력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정중부 이인방 2구가 집권을 했어. 그래서 그때 많은 무신들이 죽었는데, 많은 문신들이 죽었죠. 자, 문신들이 죽었는데, 이걸 뭐라고 정인의 난이라고 해요. 보현에서 이제 난을 일으켰던 정중부의 난이라고 하죠. 그때 얼굴마담이 정중부였으니까. 예. 그래서 보현원에서 난을 일으켜서 그때 이제 많은 문신들을 죽였죠. 의종을 이제 거제도를 보내고 태자를 진도를 내쫓고요. 그다음에 왕의 아들이었던 ing양공 호를 명종으로 삼았어요. 명종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중부가 이인방 2구에 있다가 이인방이 2구를 쳐내고 정중부가 이인방을 치면서 정중부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정중부도 그 젊은 장군이었던 경대성한테 이제 뭐냐면 죽게 되죠. 자, 경대성을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 사람 최초의 사병 집단 도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방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도방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같이 이제 뭐냐면 먹고 자고 했는데, 예. 그래서 있고 이민이 집권하죠. 자, 이민이 집권하자마자 이제 이 사람은 경대성은 이제 그 합병을 죽었는지 하여튼 젊었을 때 병에 걸려서 죽어요. 집권도 한 4년 하다가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이민은 경대에서 이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민이 그 거제도에 가서 이제 의종을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왕을 죽인 사람이다 해갖고 막 언젠가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민이 숨어 지냈는데 경대성이 이제 죽었다니까 6개월 만에 경주에 올라가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민은 천민 출신이죠. 원래는 의방의 부하장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의종의 눈을 떼어가지고 의종의 발탁을 받아가지고 이 뭐냐 중랑장까지 됐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경주 출신으로서 그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 소금장수고 그 어머니가 거기 노비인가? 그 사찰 노비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민이 이제 집권하고 그리고 천민 출신을 이제 집권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민 자체는 그렇게 뭐 정치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이민 자체가 천민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주겠어요. 아, 천민도 한 나라의 집권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집권은 꼭 신분 해방 운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항소 부국민들이 투쟁하는 거, 예, 그 존재 자체가 이제 뭐냐면 사회적 영향을 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당시 이제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을 토벌하면서 세력을 키웠고요. 결국에는 최충원에 의해서 피살당했죠. 이 사람은. 자, 그때 이제 이 초창기 때 반무신 반란들이 있었어요. 국가로. 예. 무신 반란들 보면 대표적인 김보당의 난, 그다음 기법사 교정승려의 난, 그다음 조이총의 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김보당의 난을 볼게요. 자, 그 동봉병마사 김보당이 무신토불과 왕의 복을 깨서 병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동국명 지병마사의 한옥궁이 홍했는데, 자, 여기에서 병마사가 또 뭐고 여기 지병마사가 뭐냐 이건데, 요거는 뭐냐면 김보당이 병마사고 지병마사는 김보당을 대리로 해갖고 거기에 그 실제 가서 이제 뭐냐면 군대를 가난하는 그런 사람이게요. 예. 자, 하여튼 김보당과 이 한옥궁이 같이 이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장수성을 하고 거제도에 있는 의종을 모셔다가 그 계림 신라의
살게 했는데 이 한 달 만에 이제 진압이 당해요. 그래서 김부당이 체포되면 실패하고요. 그 당시 의종은 거기 김부당의 난에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관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의민에 의해서 허리가 꺾여서 죽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시체가 버려지고 그랬는데 자, 이로 인해서 의종 24년에 하를 머맸던 그 문신들이 또 한 번의 하를 입어요. 예. 대교 숙청이 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사의 난이라고.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경인의 난과 함께 개사의 난은 그 당시 대규모 무관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법사 교종대 승려의 난이 있었죠. 그 당시 교종 승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개 귀족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문벌 귀족들하고.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그 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뭐냐면 중으로 만들어 승려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만든 사찰에 뭐냐면 주지성으로 이렇게 파견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문벌 귀족의 자제들이 그 당시 교종 승려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법사 같은 경우 왕실 사찰이고 그게 이제 승려들은 대부분 왕족들이나 그 다음에 문벌 귀족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사 정권 이방의 정권에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기법사 승려 이제 100명이 이방을 죽이려고 개경에 진출했고 이때 주변에 있는 중강산 같은 교종 사찰도 같이 했죠. 그래서 이방 병력을 이끌고 대규모 보복을 해갖고 중강사, 호음사, 기법사, 용사, 보공사를 다 파괴시켰다고요. 그래서 이인방뿐만 아니라 교종 승려들은 그 외 집권자들도 별로 안 좋아했죠. 예. 그래서 되게 교종들하고 무신 정권기 집권기의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무신 정권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교종보다는 선종을 선택했죠. 선종을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교종하고 무신 정권 사이가 안 좋았다. 그 대표적인 게 기법사의 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의총의 난을 볼게요. 조의총은 서경유수 조의총이 서북면 지방민의 불만이 지방군을 이끌고 중앙정부인 정중군과 이방이 톱을 위해서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조의총은 무관 출신이야. 문관 출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이 무관인데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중부와 이방이 중앙에서 엉터리로 막 정치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부 이방 때 일으켰지만 그 당시 그 뭐냐면 이임을 거쳐가지고 그 언제 진압됐냐면 나중에 최청원에 가서 진압해요. 좀 오래 시간이 끌었어요. 예. 조이총이 그 당시 서국민들의 불만을 왜 일으켰냐? 이때 이제 서경에서 각어제도 서경 출신을 각어를 통해서 커터로 해갖고 뽑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 앞에서 언급했던 무슨 난이야?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그 뭐냐면 모총의 난 때 이런 거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없애고 그 서경 출신을 이제 뽑는 각어 시험을 뽑는 그 제도를 없앴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개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앙정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경유수 조이총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난을 일으켰던 거죠. 자, 조이총이 폐한 후에도 농민항쟁이 계속 지속돼서 자빈령 이북 30여 성이 3년간 항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이총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에 이제 분사제도 있죠. 예, 분사제도가 이제 폐지돼요. 난을 계기로. 그래서 모총의 난 때 분사제도 약화됐는데 이때 조이총의 난을 계기로 분사제도가 이제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분사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서경에 있었던 것들은 다 이제 단직이나 그 이런 것들은 다 격화돼가지고 토간이 되죠. 토간.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냥 지방 간청 정도 이렇게 격화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항립기는 최충원 정권부터 이제 항립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최충원 정권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는요. 예. 오늘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